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세상은 가끔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던져주곤 합니다. 특히 그 시련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의 탈을 쓰고 다가올 때 우리 노인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눈물만 훔치며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도 기술의 힘을 빌려 그들의 가식적인 가면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은 아들의 목소리를 빌려 저를 요양원에 쳐넣으려던 악독한 며느리에게 제가 어떻게 AI 기술로 처절한 응징을 가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하나뿐인 아들 정우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시절,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아들 정우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결심이었죠.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겨울이면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피가 나고 여름이면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뒤집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푸리며 비린내 난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 냄새가 우리 정우의 학원비가 되고 대학 등록금이 되고 새 옷이 된다고 생각하니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제 삶의 전부였고 그 아이가 웃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정우는 불의의 사고로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제 세상은 그날로 멈췄고 남은 것은 아들이 남겨둔 며느리 민주와 어린 손주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우가 가엾어서라도 며느리와 손주를 제 친자식처럼 챙겼습니다. 아들이 남긴 보상금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도 모두 민주에게 맡겼습니다. 그게 죽은 아들을 위한 마지막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죽고 3년이 지나자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 안부를 묻던 목소리가 차가워지더니 어느 날부터는 제가 집에 있는 것조차 벌레 보듯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와 있으면 숨이 막힌다며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눈치를 주고 제가 손주를 안아주려고 하면 세균이 옵는다며 아이를 낚아채듯 데려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쩍쩍 갈라졌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챙겼는데 내가 준 돈으로 사는 집에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달에 일어났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방에서 쉬고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낮은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것이죠. 어차피 그 노친네 정신도 오락가락하는데 이참에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에 넣어버리려고. 정우 목소리 흉내내는 앱 같은 거 있잖아. 그걸로 속여서 유언장 고치게 만들면 끝이야.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정우 목소리라는 단어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시어머니를 사기로 몰아넣으려는 그 잔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아들이 살아있을 때 가르쳐준 대로 유튜브를 보며 AI 기술과 영상 편집을 독학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아들의 목소리를 복원해보고 싶어 혼자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 원리를 배우는 것처럼 하나하나 익혀갔죠. 복잡한 함수나 통계적 확률 같은 원리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보다는 종이에 직접 적어가며 공부하는 것이 편해
유튜브 강의를 수천 번 돌려보며 노트 수십 권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조용히 방 안에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남겨두고 간 오래된 휴대폰과 노트북에는 수천 개의 음성 메시지와 영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추출하여 AI 모델에 학습을 시켰죠. 밤새도록 고성능 노트북 앞에 앉아 아들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고성능 노트북은 제가 평소 조금씩 투자해 두었던 해외 주식 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걸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가식적인 연기를 박살낼 완벽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는지 며칠 뒤 제 방으로 들어와 태연하게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정우가 꿈에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공기 좋은 곳에서 쉬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정우가 생전에 남겨둔 음성 메시지가 있어요. 며느리가 내민 휴대폰에서는 정말 정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 정우야. 민주 말 듣고 이제 좀 편한 데 가서 쉬어. 그게 내 소원이야. 하지만 그것은 AI로 조작된 영혼 없는 기계음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날로그 방식만 고수하는 노인이라 이런 기술은 꿈에도 모를 거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으며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가는 척했습니다. 그래, 우리 정우가 그랬단 말이냐? 그럼 내가 가야지. 내 아들이 원한다는데 뭔들 못하겠니? 며느리는 신이 나서 요양원 입소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 서류들 사이에는 제가 남겨둔 10억 원 상당의 자산명의 이전 서류도 끼어 있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눈이 침침해 서류를 제대로 못 볼 거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이미 수학 문제를 풀듯 조항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민주야, 나도 너에게 보여줄 게 하나 있단다. 어젯밤에 정우가 내 노트북으로 나타났어.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더구나. 며느리는 비웃는 표정으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노트북에 나타나요? 치매 기운이 정말 심해지셨네. 하지만 화면이 켜지고 죽은 정우의 얼굴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나 민주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며느리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정교하게 만든 딥페이크 영상 속 정우는 며느리가 그동안 저 몰래 저질렀던 외도와 재산 탕진, 가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계획까지 하나하나 의조렸습니다. 민주야, 내가 내 목소리 흉내내서 엄마 속이려던 거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호텔에서 그 남자랑 했던 대화들, 엄마 재산 뺏으려고 비웃던 소리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뭐야? 정우 오빠가 왜? 어머니, 이거 장난이죠? 이거 조작이죠?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난은 내가 먼저 시작했지. 내가 죽은 내 아들의 목소리를 훔쳤을 때 나는 정우의 영혼을 불러왔단다. 너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인 줄 알았겠지? 내가 매일 노트북 앞에 앉아 연구하고 주식 차트를 볼 때 너는 비웃었잖아. 그게 다 너 같은 인간들한테 안 당하려고 배운 힘이란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모든 악행이 담긴 증거 자료들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영상, 지금 바로 내 친정 부모님과 내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남자에게도 전송될 거야.
아, 그리고 내가 조작했던 그 음성 파일의 원본 데이터와 내가 내 서류를 도용하려던 증거들도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가 있단다. 며느리는 제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불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던 자에게 자비란 사치일 뿐입니다. 내 손주는 내가 키울 거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게 할 순 없지.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가 가져간 정우, 보상금, 내 재산, 단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 거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내쫓았습니다. 며느리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죠. 이후 저는 아들의 목소리를 더 정교하게 복원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술이 무섭다고 하지만 저에게 기술은 정의를 실현할 수단이자 그리운 아들과 소통하는 창구였습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며 정직하게 번 돈이 악독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지켜낸 것이 제 생애 가장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인이라고 해서 세상 물정 모른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저처럼 딥페이크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배움에서 나옵니다. 아날로그 방식이 편하다고 안주하면 기술을 악용하는 젊은이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입니다. 복수는 차가운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눈물을 흘리기보다 상대방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일침을 가하는 것이 진정한 사이다 복수입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가 요양원 대신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이제 저 자신입니다. 죽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산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넓고 우리가 배울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AI 기술로 인생의 반전을 일궈낸 한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시니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의 댓글로 여러분이 겪으신 억울한 일이나 사연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통쾌하고 신박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당당하고 우아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후의 내용은 주인공이 AI를 공부하며 겪은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며느리가 쫓겨난 뒤의 처절한 생활장, 그리고 주인공이 새로운 시니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분량을 확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장통에서 배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이지 컴퓨터 앞에 앉아 복잡한 수식을 다루는 법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노트북을 켰을 때 그 막막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마우스 커서 하나 움직이는 것도 손이 떨려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산을 반드시 넘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돋보기를 쓰고 공책에 적힌 유튜브 강의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딥페이크란 무엇인가, 데이터 학습이란 무엇인가 같은 생소한 용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들의 목소리를 학습시키는 과정은
수만 번의 시도가 필요했습니다. 목소리의 톤, 억양, 평소 자주 쓰던 습관적인 말들까지 모두 데이터로 변환해야 했죠. 컴퓨터가 과부하로 멈추면 다시 켜고 오류가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변 노인들은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열심히 배우냐며 혀를 찼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결국 아들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눈을 깜빡이고 입을 달싹이며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제 집념의 산물이었고 며느리의 거짓말을 박살낼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쫓겨난 뒤의 이야기도 궁금하시겠죠. 그녀는 제가 정말로 모든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낼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빈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가 쌓아온 가식적인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조차 딸의 악행을 보고 고개를 돌렸고 그녀가 만났던 남자들 역시 그녀가 돈 한 푼 없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녀는 지금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처럼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노인들을 모아 작은 교실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시작해 간단한 영상 편집까지 가르치고 있죠. 제 수업을 듣는 노인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정우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 껍데기로 남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합니다. 기술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며 겪은 풍파에 비하면 컴퓨터 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저처럼 당당하게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었고 복수의 기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배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